22년도 8월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최근 기출문제인 22년도 4월에 시험 봤던 제1회 초절 검정고시 국어를 바탕으로 문제 푸는 요령과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1회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제2회는 8월에 시험을 보겠죠. 그리고 예전에는요, 거기 요즘 시험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초중 검정고시가 1년에 딱 한 번 5월 달에 시험을 봤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약간 거기 밀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1년에 2번 시험을 보게 되네요. 아무래도 기회가 더 생기게 된 거겠죠. 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보니까 기억에 들어갈 위로하는 말이라고 얘기했네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졸 검정고시를 보면 그때는 국어하고 한국사가 굉장히 밀접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초졸 같은 경우에는 국어하고 도덕이 조금 밀접하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 교과서에 나올 만한 상식선에서 그리고 남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위로하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위로하는 말을 곧바로 선지해서 찾으셔서 답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넉넉하니까 차근차근 읽으면서 혹시나 뭐를 놓치는 부분 없이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문제 풀이니까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태권도 시합에서 이기지 못해서 속상해 라고 했어요. 속상해 했으니까 뭐예요? 위로해 주려면 너 참 속상했겠다.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 되겠죠. 연습을 어제 많이 했는데 정말 속상했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 속상 또 나왔죠. 그리고 처음 나는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요. 초절에서는요. 반복돼서 나오는 게 답일 확률이 반 이상이 넘어요. 그렇게 찾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회의할 때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회의라고 하면요. 초등학교 때 학급 회의가 대표적인 거고요.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반상회라고 옛날에는 있었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반상회 하거나 뭐 통장집에서 하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동장집에서 하거나 그랬었거든요.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은지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요. 꼭 시험 보실 때 나 틀린 건지 아닌 거 찾는 건지 몰랐어요. 맞는 건지 알았어요.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지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런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태도. 남이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게 보겠다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도덕 교과서랑 연결을 시켜보세요. 1번, 남의 의견은 비난하지 않는다. 그쵸. 비난하지 않는 거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1번은 탈락. 2번,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끼어든다. 여러분, 누가 내가 얘기하는데 끼어들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태도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드라마를 남한테 설명한다고 해보세요. 시시콜콜이 다 쓸데없는 얘기까지 중요하지 않은 얘기까지 다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주인공이 주인공이 집에서 쫓겨났대. 그러면 왜 쫓겨났대 하면서 그 원인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결과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을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관련 있는 여러 사건을 하나로 묶는다. 네, 이건 맞죠. 관련 있는 사건끼리 묶어서 얘기하면 재밌겠죠. 2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
원인과 결과, 그쵸? 주인공이 쫓겨났으면, 집에서 쫓겨나서 왜 쫓겨났는지 그 원인을 얘기해줘야지 재밌겠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요약이겠죠. 3번, 이야기 흐름에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한다. 주인공이 시계를 뭘 찾는지 이거 얘기하는 거가 굳이 내용상 필요 없으면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해서 중요한 사건 생략해버려요. 중요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중요한 거를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지웅의 마음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지웅의 입장을 보자고요. 어제 네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면 놀라서 미안해. 지금 무슨 마음이에요? 미안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모르시겠다면 반복되는 말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다음 상황에서 도영이가 고쳐야 할 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도영이가 얘네요. 자, 도영이 볼게요. 수진아, 주말에 뭐하고 지내니? 난 가족들과 동물원에 다녀왔어.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도 보고 기린도 봤어. 점심으로 맛있는 김밥과 과일을 먹지. 지금 도영이만 얘기하고 있네요. 돌아오는 길에 피곤해서 잠들었어. 일어나니까.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요, 속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도 말하고 싶은데 수진이가 얘기하죠. 뭐예요? 도영이가 혼자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약간 도덕과 연결되는 문제였다면 6번부터는 전형적인 국어 문제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물은 무엇에 따라 초식, 육식, 잡식으로 나눈대요. 자, 그러면 소와 말, 토끼와 같이 나뭇잎이나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 풀을 뜯어먹으면 뭐예요? 먹고 사는 거는 초식동물이래요. 초자가 풀초자거든요. 그 다음에 호랑이, 독수리, 뱀, 상어와 같이 작은 짐승이나 물고기를 먹고 사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육식동물이래요. 그 다음에 뭐래요? 닭이나 오리나 돼지와 같이 식물성 먹이와 동물성 먹이 다 먹는 인간 같은 얘들이죠. 얘네들은 뭐래요? 잡식 동물이래요. 그러면 지금 다 뭐 얘기한 거예요? 물결친 거 보세요. 먹는 거에 관해서 얘기했으니까 6번의 답은 그쵸? 먹이에 따라 초식, 육식, 잡식으로 나누죠. 그러면 7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뭐예요? 소와 말, 토끼는 초식동물이다. 네, 두 번째 줄에 나왔잖아요. 소와 말, 토끼는 초식동물이라고요. 2번 호랑이, 독수리, 뱀, 상어는 육식동물이다. 네, 세 번째 줄에 나왔잖아요. 호랑이, 독수리, 뱀, 상어는 육식동물이다. 맞죠? 3번 초식동물은 작은 짐승이나 물고기를 먹고 산다. 아니죠. 초식동물은 두 번째 줄에 풀을 먹고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시간 지문 천천히 읽어도 시간 모자르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요즘 많은 어린이들이 대화할 때 거친 말을 사용한대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 욕이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습관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거친 말 대신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한대요. 그러면 고운 말을 사용해야 되는 까닭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겠대요. 첫째는 고운 말을 사용하면 뭐래요?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거친 말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고요. 대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운 말로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고운 말을 사용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래요. 그러면 이 밑에 얘기가 요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거친 말을 사용하다가 친구들끼리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거친 말 때문에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하래요? 고운 말을 사용하래요. 자, 그러면 8번. 윗글에 어울리는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말하고 관련된 거죠? 말하고 관련된 거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속담 문제는요, 초절에서 종종 나오는 유형의 문제이고요. 특히 이제 도덕과 국어가 초절에서는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속담은 아주 자주 나오는 속담 중에 하나예요. 꼭 챙기세요. 자, 9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물결친 거 보면 뭐예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라고 했어요.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은요, 오래전에 만화 영화로 나온 작품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거 나오자마자 극장에 가서 봤었는데요. 만화 영화이긴 하지만 생각할 만한 요소가 되게 많은 만화 영화예요. 기회가 되시면 꼭 보세요.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가달라. 나는 도서관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을 발견했대요. 근데 책 표지예요. 되게 암탉이 예쁘게 생겼어요. 닭의 모습에 호기심이 생겨서 책을 읽게 되었대요. 호기심이 생겨서 책을 읽게 되었대요. 그러면 10번. 이 책을 읽게 된 동기가 드러난 것은 몇 번입니까? 그쵸. 가달락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이 글을 쓰게 되었대요. 이 글을 쓰다라는 것은 뭔가 연필이나 볼펜이나 이런 거를 쥐고 뭔가를 글을 쓴다라는 의미로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사전으로 이 쓰기라는 말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없어요. 뭐라고 써야 되냐면 기본형을 찾으셔야 돼요. 그 기본형은요. 다자로 끝나는 게 기본형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쓰게의 기본형은 뭐예요? 쓰다가 되는 거예요. 되었다의 기본형은 뭐예요? 되다가 되는 거예요. 재미있어서의 기본형은 뭐예요? 재미있다가 되는 거예요. 주려고의 기본형은요. 주다가 되는 거예요. 다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쓰게의 기본형은 뭐라고요? 11번 국어사전에서 찾으려면 쓰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1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 것을 찾아보래요. 자, 지난주 월요일에요. 친구들과 양떼 목장으로 놀러 갔대요. 근데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고요. 피자와 치즈 만들기 체험장도 있었대요. 자,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차례대로 나오죠. 글쓴이가 제일 말하고 싶어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초원에서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고요. 우리에서는 양털을 깎는 모습도 보였고요. 치즈 만들기 체험장에서는 치즈도 만들어 보았대요. 친구들과 양떼 목장에서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가고 싶대요.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제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쵸? 다음번에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이 글쓴이의 생각, 요거는 이제 나중에 중절, 고절 올라가면 주제 또는 의도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이제 단어만 바꿔서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낱말의 짜임이 다른 것은? 자, 초절에 나오는 전형적인 문법 문제네요. 이런 낱말 짜임을 물어보는 문제라면 일단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나그네 나눌 수 있나요? 나 플러스 그네, 나그 플러스 네 이렇게 나눌 수 없잖아요. 나그네라는 것은 거기 뭐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손님과 같은 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수 없어요. 얘는 나눌 수 없어요. 애호박 나눌 수 있나요? 네. 애 플러스 호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애 대신에 이제 다른 뭐 늙은 호박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그러면 3번 풋사랑 나눌 수 있나요? 네. 풋 플러스 사랑할 수 있잖아요. 사랑 대신에 뭐예요? 고추 넣어서 풋.
고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사랑 대신에 내기에서 풋내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4번 나눌 수 있나요? 네. 헛기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침 대신에 수고라는 말을 넣어서 헛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는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절에서 나오는 문법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짜임을 물어보는 문제이면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4번 볼게요. 다음 시에 일어나서 친구를 비유한 것은 요 시도 되게 자주 나오는 시 중에 하나예요. 내용 한번 파악해 볼까요? 풀잎과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풀잎이 좋대요. 풀잎 같은 모두 좋대요. 친구도 좋대요. 바람하고 엉켰다가 풀질하는 풀잎처럼 해질 때 또 만나자고 손 흔드는 친구가 좋대요. 어머, 풀잎 친구가 풀잎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풀잎 같은 친구가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나는 모두 좋대요. 바람도 좋대요. 바람 같은 친구도 좋대요. 친구가 풀잎 같고 친구가 바람 같네요. 풀잎하고 해졌다가 되찾아온 바람처럼 만나면 얼싸는 바람 같은 친구가 좋대요. 그러면 친구로 비유한 거는 풀잎하고 바람이겠죠. 여기는 바람이 없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는 이제 신하고요. 이런 거를 희곡이라고 그래요.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거든요. 연극의 대본 이런 식으로 희곡이 문제로 종종 잘 나옵니다. 자, 희곡이 나올 때는요. 잘 보시면요. 나오는 사람이 여기는 성민숲의 마음 할아버지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연극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언제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알고 봐야지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오후는 언제에 해당하는 거죠? 언제는 때에 해당하는 거죠. 시간을 해당하는 거죠. 곳은 뭐예요? 장소를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뒷동산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볼게요. 숲의 마음 할아버지가 짠 하고 등장했네요. 성민이요. 할아버지를 본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이게 이제 지문이라고 해가지고요. 뭔가 행동을 지시하거나 표정을 지시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번에서는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말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요. 적당한 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게 지문, 지시문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성민이가 피하죠. 그랬더니 숲의마을 할아버지가 잘 보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대사 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대사가 되고요. 여기는 지시문 또는 지문이 되고요. 요거는 뭐예요? 해설이 되는 거래요. 무대 해설하는 거죠. 이게 바로 희곡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희곡의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5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네, 시간이 나타나니까 때가 되네요. 16번 위 끝부분에서 니은의 역할은 뭐예요? 대사 치는 건 뭐예요? 말하는 거니까 답이 4번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인물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지문에 해당하겠죠. 이건 지문에 해당하고요. 무대 장치를 소개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해설에 해당하겠죠. 물론 시간과 장소 알려주는 것도 해설 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광고에서 전하려는 내용은 이라고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연간 경제적 손실이 20조 원이래요. 그러면서 버려야 할 것은 잘못된 음식물하지 음식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헷갈리시면 반복된 단어를 찾으시라고 그랬죠? 답은 4번. 음식물 쓰레기를 한마디로 줄이자는 거죠. 자, 제가 거기 문제 푸는 요령 가르쳐 드렸어요. 정 모르시면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은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초절에서는요. 18번 볼게요. 매체 활용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음악 감상을 하는데 왜 식물 도감을 봐요? 그쵸? 음악 감상을 하려면 음악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1번입니다. 벌써 나왔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밑줄 친 낱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고유어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고유어를 통해 가지고요. 뭐예요? 다양한 뜻으로 쓰인 거를 선지로 내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같은 의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중절 고절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다이어 중에서 공통된 뜻을 찾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번. 불에 잘 탄다라는 것은 뭔가 불이 활활활활 불하고 연결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종이가 탄다가 되죠. 그네를 탄다, 버스 탄다, 시소를 탄다라는 것은 어떠한 거기 뭐죠? 교통수단이나 그 다음에 무슨 기구 같은 거를 이렇게 오르다라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네에 올라서 그네를 즐기는 거고요. 시소에 올라서 시소를 즐기는 거고요. 버스에 올라서 뭐예요? 어디를 간다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런 유형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가 바르지 않은 거. 전형적인 19번하고 20번이 전형적인 국어 문법 문제예요. 호응 관계라는 거는 뭐냐면요. 말이 잘 어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1번. 나는 어제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이거에 크게 나쁜 거는 없죠. 잘못된 거 없죠. 2번. 철수는 여행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네. 잘못된 거 없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우리 가족은 작년에 박물관에 갈 것이다. 작년이라는 과거인데 갈 것이다는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작년에 박물관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 전에 최소 3회차 그리고 최대 3개년을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요. 나오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대충 나오겠구나 하고 예측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신 후에 시험에 들어가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첫 시간이 국어라 매우 떨리실 텐데 시간 충분하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전 거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초절 검정고시 카테고리가 있어요. 종류별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보셔가지고 필요하신 부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신 후에 시험을 보시면 더욱 좋은 결과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당일에는요. 제가 평관에서 문제 올라오는 대로 거기 답안이라고 답안을 일시적인 답안을 주거든요. 근데 거의 변하잖아요. 나중에 발표되는 정답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해석 당일날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